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 지금의 해양도시 포항을 있게 해준 포항의 항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항구 동빛내항의 역사와 폭풍우와 함께 불어닥쳤던 동빛내항의 위기, 국제항만의 기반을 구축했던 대항장 이후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구룡포항의 모습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그 못다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바다와 맞닿은 지역 포항에서 바다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바다를 이어주는 통로였던 항구는 늘 수많은 사람들과 사연들로 북적였죠. 포항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빛내항이 그러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이곳 구룡포항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동상인 것 같은데요? 그물하고 밧줄 네. 끌어올리는 그런 동상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일제시대 구룡포항 모습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 옛날 사진은 1920년대 후반, 네. 그러니까 3.1 운동이 1919년인데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 8년 후에 구룡포항의 아주 모습입니다. 네. 그때는 방파제 시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일본 사람들이 이주해가 와서 일본식 가옥이 이제 차츰차츰 많이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물고기가 풍부해 늘 수많은 이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풍요의 항구. 생명력으로 펄떡이는 구룡포항은 또 어떤 옛사진과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까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일제시대 사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이 사진은 보면 이제 구룡포항이 처음에는 방파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건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가 그저 1년에 뭐 10m도 방파제가 나가고 20m 나가고 30m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구룡포항이 쉽게 말하면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인공적인 어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은 본격적으로 구룡포항의 자리를 잡아 황금어장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룡포항이 포항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 구룡포항은 포항항과 포항구항과 네. 구룡포항이 양대 산맥입니다. 그런데 특히 수산물은 구룡포가 포항 경제를 크게 떠받치는 그 원동력이 됐고, 또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이 구룡포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 속초부터 부산까지 다 쳐도 구룡포만큼 바로 이 근해에서 꽁치라든지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곳이 없습니다. 구룡포항은 1926년과 1935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식 방파제를 완공하면서 동해안 최대의 어업기지로 거듭났는데요. 현재의 구룡포항이 있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됐습니다.
여기가 넉넉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 인심이 또 좋고 의리 있고 정 많고 이런 것도 소문이 많이 났었나 봐요. 정말로 구룡포 출신 최혜룡 씨라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이분이 6.25 때 여기가 포항이 인민군에 점령됐잖아요. 그럼 구룡포 사람들도 점령은 안 됐지만 피난을 울산 장세포항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올 때 최혜룡 씨가 기선 저인망 고기잡이 배를 한 3척을 끌고 왔어요. 네. 한 척은 형상강 전투에 네. 군인들이나 화물을 실어 보내도록 기정을 하고 2척을 가지고 피난민들 싣고 장세포 항에 왔는데 거기에 와서 그 피난민에게 꽁치 오징어라든지 양식을 싣고 가는 것을 전부 다 논아줬어요. 와. 최혜룡 씨라고. 대단한 분이죠. 6.25 때 정말 배고플 때 그 양식을 싣고 와가지고 장세포에 피난 와는 피난민들에게 전부 다 논아줬는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구룡포 사람들 의리 이거 하나로 살았다고 해도 와.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의리로 충만했는 그 우리 구룡포 사람들의 네. 정신이죠. 와. 예. 의리 있는 구룡포 사람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룡포까지 다 둘러봤는데요. 네, 이제 3번째로 네. 항구를 한번 떠나볼까요? 네, 갑시다. 아, 다음 항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요. 네. 아름다운 바다와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어항이 된 구룡포항. 보기만 해도 푸근해지는 그 바다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포항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선 핫한 항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항에 왔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동빈내항이랑 구룡포항이랑 비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예, 다르죠. 왜냐하면 포항항은 원래 천혜적으로 항구가 되어 있었고 구룡포도 뭐 방파제는 좀 했지만은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항구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고 그냥 바다라만 네. 연한 바다. 바다 위에 들어선 거대한 항구, 포항신항입니다. 1969년부터 건설된 이 항구는 포항 종합제철과 관련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건설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공업항이죠. 이 공업항이라 그런지 동빈내항이랑 구룡포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삭막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구항과 구룡포는 낭만이 있죠. 네. 사람이 살면서 그 업과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전부 그게 묻어나는데 수산물 이런 게 생산돼 가지고 하고 또 여객선 터미널이 있어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의 배고동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건 여기에는 오직 우리 철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원료를 싣고 오니까 네. 우리나라를 공업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부도라고 보면 되죠. 신항. 여기에서 원료를 싣고 와가지고 철강석 재료를 싣고 와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 포스코 각 공장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항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시설이 아주 기계적으로 현대화되어 가지고. 예. 신항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항인 동빈내항과 달리 신항은 국내 최초로 10만 톤급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더 경쟁력 있는 항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올 수 없는 곳에 온 만큼 한번 네. 왔을 때 좀 알차게 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알차게 한번 봅시다. 네. 한 3일 동안 걸리는데 오늘 빨리빨리 잘 봅시다. 네. 그리고 저쪽 언덕에 동양 최대의 포도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이육사 선생께서 여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신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포도밭을 보고 청포도를 보고 너무나 감명 깊게 느껴가지고 청포도 그런 시를 창작했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그래 영일 만에 흰 돛담배가 오니까 그걸 접목해가지고 유명한 청포도 시가 탄생한 곳이 바로 여기 신항 부근의 저쪽 언덕이라는 사실 굉장하게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문화적으로도 의미와 가치를 지닌 포항신앙. 대표적인 공업항인 신항을 떠나 마지막으로 만나볼 항구 역시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려있는 항구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항구 가운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포항을 환동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줄 영일만항입니다. 야, 바로 이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항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드디어 마지막에 여기 왔어요. 네, 뭐 대단하죠. 뭐 처음에는 그 해안, 그저 한적한 어촌 그런 해안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부두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아.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지난 2009년에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은 포항시 흥해읍 연안바다에 60만 제곱미터를 매립하고 1000m의 암벽을 설치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일만항이 동해안에서 가장 큰 항만으로 꼽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영일만항이 예.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신항보다 또 더 최근이라서 거의 최신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영일만항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일만한 장점이라는 것은 단독 컨테이너 부두다 이거죠. 포철의 신항은 원료를 싣고 와가지고 포철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국제 컨테이너 부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업자들이 그 수입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지 공장에 가가지고 다시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독 컨테이너 부두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부두인 영일만항은 3만 톤급 사선석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굉장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지역의 수출입 기업들은 이곳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유럽, 미주로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물류 비즈니스 중심항이라 불리기도 하죠. 그럼 보다 보니까 저기 맞은편에 등대가 있거든요. 네. 저 등대로 가면은 여기 항만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눈에 보이죠. 보이고 지금 어선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뭐 이런 노래와 같이 네. 어선도 이래 들어오면 바다를 싹 가르면서 유명한 가곡. 거대한 항구를 통해 바다로 나가면 물길은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과 문화를 잊기도 하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 도시에서 항구는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포항 역시 오랜 세월 항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야, 역시 큰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되나 봐요. 네.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분주한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영일만항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보는 모습이랑 사실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예. 좀 텅텅 비어 있어요. 아, 요는 한 2009년? 뭐 그 당시니까 지금은 또 많이 건설이 됐죠. 저쪽 뒤쪽하고. 요 등대가 바로 요 등대. 여기 보이는 이 요 등대군요. 되고 우리가 지금 바로 요쯤 서가 있네요. 요쪽만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년 계속 이제 이 방파제 시설 좀 더 하고 이제 적재할 수 있는 네. 땅을 부두를 자꾸 넓히다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이제 좀 커 보이는 거죠. 아. 컨테이너도 많이 적재가 돼가 있고. 그럼 지금 예. 이때 모습보다는 그 규모도 조금 더 커진 거예요? 아, 실제로? 커지고 여기는 뭐 크게 수심이 많이 깊은 데가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크게 수심이 굉장히 깊은 이제 저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깊죠. 그러나 처음에는 요는 백사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해수욕장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지금 날로 이제 이게 달라지네요. 보니까 전에하고는 틀리죠. 전에는 뭐 낚시나 하고 아주 유명한 낚시터고 고기도 많이 도움도 많이 잡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영일만 항의 얼굴이죠. 요게. 그쵸. 본 얼굴이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초창기에는 네.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이런 영일만항이 예. 지금 한 7년 사이에 이렇게 맞아. 분주해진 걸 보니까 괜히 맞습니다. 뿌듯하네요.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방파제 시설로 해가. 그러니까 포항 구항은 송도의 앞에 그 숲이 가려지니까 네. 천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동해안에 접해가지고 파도가 더 셌는데 이 방파제를 함으로 해가 인공항이죠. 네. 방파제로 해가지고 인공항을 축조한 거죠. 자연은 그냥 해수욕할 수 있는 백사장이고 뭐 낚시터고 이랬는데 지금 이건 이제 방파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산도 이렇죠. 그렇죠. 부산 항도 전부 방파제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구항은 이제 천혜적으로 되어 있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항만 축조는 전부 인공항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천혜적인 그런 지리적 조건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공들여 건설한 영일만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2년 이후 세계 철강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러시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일만항은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영일만항이 아무래도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에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기대들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영일만 이 항을 통해가 네. 영일만 항을 통해가 포항이 북방 외교의 거점으로 본 고장으로 크게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항만으로 부산이라든지 인천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위치적으로 봐도 그 부산이나 인천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포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항구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항구를 통해 더 큰 세계를 꿈꾸고 항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도시. 역시 포항은 항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배 위에 올라왔는데 비록 네. 조형물이긴 하지만 실제 배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뭐 똑같아요. 네, 잘 복원이 돼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포항은 항구다라는 주제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오늘날의 포항이 있기까지 이 항구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속에서 포항 사람들의 삶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유, 전 너무 감동적이었던. 예, 오늘 그 1910년 이전부터 1910년 이후까지 그 사진을 보면서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그 과거 포항의 그 항구마다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과정에 제가 과거에 살았다가 현재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해서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행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이번 시간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